일반적으로 많은 주니어 분들이 그러니까 세일즈라고 한다면 뭔가 부탁을 하거나 한 2, 3분 동안 내 할 말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다고 칩시다. 처음 만나자마자 당신 마음에 드니까 나랑 사귀읍시다. 상대방이 과연 사귈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만 액션을 취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처음부터 듣기가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그걸 납득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확실히 퍼포먼스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쇼핑 커머스의 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18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운이 좋게도 첫 직장부터 이커머스 업계에서 업무를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직접 뭔가 상품들을 좀 발굴하고 매출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겨서 MD 직군으로 이제 직무 전환을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스포츠 패션 카테고리 MD로 역할을 수행했고요. 지금 현재는 토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토스 앱은 금융 앱으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토스 안에 토스 쇼핑이라는 탭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오픈마켓으로 전환을 하면서 토스 쇼핑에 입점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이커머스 판매자분들을 영입하고 셀렉션을 확대해서 거래액을 증대시키는 셀러 어퀴션 팀에서 팀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전 회사 쿠팡에서 탑 퍼포머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흔히 고성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IC였을 때 3년 연속 탑 퍼포머였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과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셀러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입점을 제안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시키면 하는 거다 라고 수행한다면 사실 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새로운 판매자분들을 영입하는 그런 업무를 했잖아요. 그럼 이 판매자들을 왜 영입해야 할까? 좋은 상품이 있는 곳에 고객이 있는 거거든요. 그 판매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상품은 다양해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고객분들은 그 상품을 구매하면서 사실 만족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방문을 하시게 되고 재구매를 하시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좋은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셀러들을 모셔오고, 그래서 회사의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셀러분들에게 매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제안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제 실적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원칙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봐달라.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으면 보다 더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이 그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제안인가? 라고 되돌아봤을 때 저는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납득하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확실히 퍼포먼스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은 고객이나 실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로 좀 어려웠던 사례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탑퍼포머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진짜 옆자리에 앉아서, 그 친구는 되게 부담스러웠겠지만 내가 하는 제안의 방식과 이 사람이 하는 제안의 방식이 뭐가 다를까 저랑 비교했고 바로 제 업무에 녹여서 제안을 해보고 이 과정들을 계속 하면서 저를 좀 다듬었던 것 같아요. 옆에 딱 앉았을 때 그 친구의 제안과 내 제안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막 나열했던 것 같아요. 바쁘죠. 우리 플랫폼은 사용자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매출 기회도 많고요. 당신이 오게 되면 어떤 매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돈 많이 벌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면 그 친구는 요즘 어떤 부분들이 어려우신가요? 시장 상황이 이렇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플랫폼이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제 할 말만 하기 바빴던 것 같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다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캔님은 사회초년생 때 커뮤니케이션 좀 잘 하신 편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유사하긴 한데요. 저한테 뭐 업무 지시가 오거나 했을 때 이거 아닌데? 방향이 다른데? 뭐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모르면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데 목적이 뭔지를 이해하고 기획안을 쓰던 하면 됐을 텐데 업무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저는 이걸 꼭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 네, 잘 해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뭔가 질문보다는 잘해야지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만들어서 보여드리니까 아니야, 이거 방향 이 방향 아니야, 이쪽 방향으로 준비해줘.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쪽 방향으로 또 혼자 고민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가져갔더니 아니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결국은 애초에 처음에 물어보고 자세하게 여쭤보고 최종 결론이 뭔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 건지를 알고 준비했더라면 더 시간도 짧고 더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었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는 좀 많이 하시나요? 다른 직원분들과?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공감이거든요. 제가 팀 미팅을 진행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배경이나 결과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그거는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배경이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주니어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주니어 분들이 그러니까 세일즈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부탁을 하거나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걸 내가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고 확신을 갖는다면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만 뭔가 액션을 취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전화 연결이 됐을 때 입점하시죠. 지금 빨리 입점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한 2, 3분 동안 내 할 말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사실 처음부터 듣기가 불편하신 거죠. 그때마다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자,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다고 칩시다. 소개팅을 나간다라는 건 서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서 처음 만나자마자 당신 마음에 드니까 나랑 사귀시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사귈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니어 분들께는 부탁이나 어떤 요구보다는 왜 토스에 입점을 해야 되는지, 토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납득을 시킨다면 셀러가 스스로가 토스에 입점하면 나한테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구나, 이런 매출 기회가 생기는구나, 노출 기회가 생기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니어분들께 많이 코칭을 해드리고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가 18년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 성과 하나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빅 브랜드의 본사를 영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담당자들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접촉을 시도를 했었고 실제로도 미팅을 진행했었는데 근데도 영입되지 않았던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 브랜드를 제가 이제 영입한 적이 있었는데 동료분들이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을 안 하셨다가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입점을 진행하셨나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다른 분들은 계속 입점하면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라는 제안을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렸던 제안은 사실 연간 마케팅 플랜 캘린더를 보고 7월 달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과 관련된 기획전들, 9월에는 이제 가을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모션들, 이 스케줄들을 쭉 그 제안서에 녹여서
우리가 같이 미리 준비해서 매출을 좀 만들어 가보자 라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브랜드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해주고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점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기별로 프로모션을 하자라는 제안을 넣게끔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뭐가 고민일까 인데, 매년 의류가 새 시즌에 새 트렌드로 의류가 생산이 되잖아요. 고민은 이 당 시즌에 최대한 재고를 소진하는 것일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하면 좋은 거잖아요. 미리 어떤 재고를 편성하거나 아니면 기획 상품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상대방에게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득이 되는 입장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쭉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굳이 세일즈 커뮤니케이션만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이런 스타트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팀장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말씀을 하셔서 이건 이래서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재차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보고 때는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 이 답변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이 뭘까? 답변을 만들어서 가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질문을 안 받더라고요. 애초에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에이스 리포트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질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에이스 리포트에 안 나오실 분들은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해줘야지를, 처음부터 지시를 잘해야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네 리더로서 A부터 Z까지 뭔가 명확하게 그 요구사항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의 성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고민해보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사회초년생 분들께서 업무를 하실 때 왜? 라는 질문들을 계속 스스로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시는 거. 그러면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성장되어 있더라고요. 네. 탑 퍼포머로 평가받으면서 이렇게 해오시다가 최근에 토스 쇼핑으로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합류 후에 새롭게 목표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스는 다른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고요. 셀러들과 상생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셀러분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토스와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는 대략 50만 명의 판매자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 더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모두를 모시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보게 될 스타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 강의를 나가서 학생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가 전공을 살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고민만 해가지고는 사실 답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몸으로 부딪혀봐라. 그래야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하기 싫은지, 뭐가 재밌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세계적인 성공 전문가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경험을 해봐라. 그 경험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